현재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부정적인 성격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민감한 조상들보다 입에 예스를 붙이고 사는 둥글둥글한 성격의 조상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더 많았기에 생존에 더 유리했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뇌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험이 뇌에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 이 자극이 반복되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게 되죠. 뇌는 어릴 때일수록 말랑말랑해서 작은 일에도 영향을 쉽게 받지만 나이가 들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뇌의 변화를 주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쌓인 장기 기억들이 나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성격은 아기 때부터 드러나는 유전적인 성향과 자라면서 경험하는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거듭해왔죠. 유전적인 성향만 크게 작용한다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눈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서로의 취향도 똑같아야 하겠죠. 반대로 환경적인 성향만 강하다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성격은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기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을 단 16개로 정의한 모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그들입니다. 이 모녀는 칼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는 성격 검사를 만들었죠. 이것을 모녀의 이름을 따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즉 MBTI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검사를 영 못마땅해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와 함께 검사 방식 또한 지적이 되었죠. MBTI는 참여자가 본인에 대해 스스로 답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성격을 나누게 되는데 이 질문을 해석하는 개인의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가 질문자의 의도대로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MBTI 개인뿐 아니라 학교, 회사 등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격 검사입니다. 여기저기 말 많은 이 검사,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MBTI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우리가 이 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인류의 숫자만큼 이 지구에는 수많은 성격이 존재하죠.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성격으로 진화가 된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부정적인 성격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민감한 조상들보다 입에 예스를 붙이고 사는 둥글둥글한 성격의 조상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더 많았기에 생존에 더 유리했죠. 또 모든 일에 수용적인 사람은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지만 돌다리를 깨질 때까지 두드려보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은 사회를 되돌릴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지키기도 합니다. 사람은 틀로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각각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향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성향을 좋다와 나쁘다로 나누게 되죠. 지금의 성격 검사가 나를 발견하는 것의 범위를 훨씬 넘어 오히려 더 비좁은 편견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면서 타인의 개성과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80억의 숫자만큼 지구엔 다채로운 세상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발전을 하게 되죠. 무심코 쓴 색안경이 돌아와 나를 가두는 창살이 되지 않도록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